신화 부쿨 8월 추천도서 더 해빙. 이서윤, 홍지연 저자. 수호 서재. 오늘은 더 해빙의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해빙의 기술을 잘 습득하셨나요? 지치고 힘든 일상의 변화, 더 해빙에서 알려드리는 마법과 같은 방법, 당신을 위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 이야기, 불안에서 해방되려면을 시작합니다. 4장,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도시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나는 호텔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샌드 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별처럼 반짝이는 에펠탑을 등지고 유람선이 불빛을 밝히며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과 한가롭게 강변을 산책하는 중년 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파리의 밤 풍경을 만끽하며 나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해빙을 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교훈이었다. 가끔 그녀의 개인적인 면이 궁금하기도 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찰하는 삶이 혹여 외롭지 않은지, 결혼을 할 생각은 없는지, 보통의 사람처럼 갖고 있는 취미가 있는지, 나중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 묻고 싶은 질문들이었다. 그녀가 머무는 방으로 올라갔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으나 방 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본 뒤 직원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곧장 문을 열었다. 서둘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느다란 팔과 다리, 얼굴과 목을 감싸고 있는 흑갈색 머리카락. 바로 서윤이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녀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가 필요하냐는 직원의 물음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 좀 주세요. 내가 다급하게 가져온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소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에 누웠다.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한 조마조마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좋지?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소윤은 옅은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서윤은 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가르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라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서윤이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지워진 것만 같았다. 미술관을 서성이며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귀한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노라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인 것 같았다. 우리는 해빙에 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한 뒤 나는 전날 해빙 신호등을 활용한 것에 대해 털어놓았다. 두 번째 주문 다음에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을 취소했지요. 그것이 빨간불이었을까요? 홍 기자님의 뛰어난 점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요. 네, 잘하셨어요. 그건 빨간불이 맞아요. 스스로가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나를 격려하는 듯 했다.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이죠.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예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잔잔한 물 위를 떠가는 느낌, 그것이 편안함이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물잔을 들었다.
물이 3분의 2쯤 차이는 종 모양의 잔이었다. 그녀가 컵을 좌우로 흔들더니 움직임을 멈추고 내 눈을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죠?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에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의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도 이끌었죠. 그러고 보니 마윈도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범이 없다고 해요. 대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혹시 마윈도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내 질문에 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윈이 이미 해빙을 해왔다고 확신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뒤집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편안함이 기본 상태라는 말이죠. 그것이 해빙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해당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하죠.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부의 근력을 키워라. 자, 이렇게 팔을 구부릴 때는 구부리는 쪽으로 많은 근육들이 협조하죠. 펼 때는 반대가 되고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리는 동작과 펴는 동작을 동시에 할 수 없듯 우리도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어요. 그동안 홍 기자님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기쁨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과 긴장이 큰 나머지 기쁨이 그 그림자에 갇혀버렸던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의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해요.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윤이 한쪽 눈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 해빙이요? 네, 맞아요. 홍 기자님,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셨나요? 네. 최근에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력을 키우고 싶어서요. 서윤이 알려주는 부의 근력을 키우는 해빙은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치 않았다. 돈을 쓰는 그 순간 나에게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니 이 얼마나 쉽고 간편한가. 서윤이 계속 설명했다. 우리 마음도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의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나를 격려하는 그 말이 저절로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 같았다.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니 내가 먹던 오리 요리는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반쯤 비워진 서윤의 음식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그녀의 몸 상태가 어떤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례,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자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고향에 내려갔다. 지병이 악화된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배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었다. 자산의 가치가 높은 농과 밭은 형에게, 매매하기 힘든 산은 자신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불만이 가득한 채로 남자가 서윤을 찾아왔다. 형이 더 어렵다지만 아버지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안 받은 걸로 치면 되겠지만 너무 괴롭네요. 마지막까지 장남인 형과 저를 차별하신 것 같아서요. 어린 시절부터 장남인 형 위주로 돌아가던 집안 분위기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 남자를 괴롭히는 듯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서윤은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산을 상속받은 시기는 매우 좋습니다. 현재의 가치와 상관없이 3년 이내에 그 땅으로 인해 분명히 큰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흐름이 온다 해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스로를 가라앉힌다면 결코 그 흐름을 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서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온 사업가는 매일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지금 돈이 들어오는 흐름 한가운데 속에 있어. 이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다스리자. 그는 불필요한 만남이나 유흥을 줄이고 집에 일찍 돌아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윤이 가르쳐준 대로 내면에 집중하자.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덕분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떠내보낼 수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은 상속받은 땅을 바로 팔았지만 사업가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지금 불어가는 흐름 위에 있다고 하셨지. 아직 때가 아닐 거야. 상속받은 임야를 팔지 않고 기다려야겠어. 구루를 믿고 기다린 그에게 곧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 물려받은 임야가 아파트 지구로 개발된다는 것이었다. 땅에 대한 보상으로 1천만 달러를 받은 사업가는 그 돈을 고스란히 회사에 투자했고 그 결과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몇 년 만에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것을 신뢰하고 그 마음 관리에 힘썼더니 이렇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귀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알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마음 관리가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던 시기도 있었고요.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분히 듣던 소연이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불안이 냄새 없는 가스처럼 스며들어 나를 침몰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낙방한 경험을 말하며 기분이 가라앉으려는 찰나 서연이 탁자 위에 놓인 내 손을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함같이 도려내야 할 종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 때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체계일 뿐이에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에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헤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단정하게 앉은 그의 자세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네? 의외의 조언을 듣고 말끝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나는 서윤을 다시 만난 후 부자가 되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제가 웬만한 자기계발서를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했나는 말씀이시죠? 그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지기도 했죠. 소연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앉아 커피를 마셨다. 소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서윤은 밝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집어내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사장 리뷰.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불안과 걱정을 하며 살아왔다. 예를 들어 유아기 때는 부모로부터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학생 시절 성적이 내려갈 것에 대한 불안감, 어른이 되어서는 반듯한 직장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의 두려움 등이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아왔으며 불안을 이겨내고 스스로 힘써 극복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과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축적된 재산, 즉 수치에 집중한다.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철저히 실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부분이 이것이다. 해빙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일까? 바로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은 당신의 속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아닌 당신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성공의 비법이 바로 해빙이다. 당신의 성공을 염원한다. 더 해빙의 사장으로 당신은 불안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행운의 법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